주주들은 주식 매매 시점을 결정할 때 경영자가 제공하는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업의 이익이 주주들이 기대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클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라 하고, 반대로 이익이 기대보다 훨씬 적다면 어닝 쇼크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경우 전자의 상황에서는 주가가 상승하고 후자의 상황에서는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회사의 재무제표에 분식이 일어난다면 주식시장에서의 혼란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감사의 중요성은 그 나라의 자본시장의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회계감사는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사람을 감사인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인회계사에게만 회계감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의 필요성은 대항해 시대를 이끌었던 원거리 무역회사의 투명성 때문에 제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철도회사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증기엔진이 개발되어 철도가 발달하게 되고, 덕분에 경영자들은 물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철도 물류비용은 역마차 등에 비교했을 때 약 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싼 물류비는 거대 시장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재화의 생산 방식도 간의 수공업 수준에서 공정의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철도 그 자체도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레일, 화차 제작과 석탄 채굴 등 철도 연관 산업이 발전하면서 중공업이 태동하게 되었죠. 중공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즉, 철도로 인해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 방식도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철도 투자를 위해서는 16, 17세기의 무역회사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자본이 필요했으며, 이를 위해 주식 공모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공모주 청약이라는 메커니즘을 타고 수많은 중산층도 주식시장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주가의 버블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1840년대 이후 나라별로 부풀어 오른 철도 버블은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 프랑스의 미시시피 회사 버블, 영국의 남해 회사 버블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버블은 과잉 중복 투자로 이어지기 십상이었습니다. 정부가 철도 건설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던 영국과 미국에서는 같은 구간의 두세 개 노선이 부설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 일로 경영의 전문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철도 버블로 인해 소유와 경영이 본격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했고, 엄청난 규모의 자본 투입과 철도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인력 구조 등으로 인해 가족 경영은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JP모건을 위시로 한 투자은행은 철도회사 워크아웃을 주도했죠. 그는 또 유능한 경영자를 선임해 현대의 대규모 투자에 적합한 사업 모형을 구축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